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이 투기적 거래를 좀 잡아보고자 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만연하지 사실은 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계약자의 원칙상 허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명의신탁을 해서 친구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하고 이러는 걸 위법한 행위를 보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어. 95년도 6월 1일인가요? 이 법이 제정이 됐을 때가 95년도 6월 1일인데 그 전까지는 명의신탁이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해서 친구 이름으로 부동산 사고 그러는 게 전혀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너무 만연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법이 생겼는데 95년도 7월 1일자로 생겼나 그래요. 95년도 7월 1일자로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부동산만 해당하지 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동산도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동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요. 부동산에만 해당하고 실권리할 때 이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면 여러 가지가 있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등기 대상이잖아요. 기타 제한 물건도 등기를 할 때는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라고 되어 있다고. 이때 그 등기는 본등기, 종국등기 있죠. 본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등기는 다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명의신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종전엔 명의신탁이 유효였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약정 그럼 그냥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해요. 약정에 기초해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게 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둘 사이에서는 분명히 약정이 있었잖아. 내 건데 네 이름으로 등기하자라고 하는 약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대내적 소유자는 누구야? 여기서 소유자는 신탁자 소유인 거야. 여기에 신탁자, 여기에 수탁자라고 한다면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소유예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등기명의 갖춘 자가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요? 여기가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인 거야. 여기서 소유자는 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뺏어오고 싶으면 명의신탁 약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해지하면 되는 거죠.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이 소유권을 등기한 그 근거는 명의신탁에 근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이것도 근거가 없어지죠.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갑에게 되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등기가 되는 거죠. 그 무효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제3자가 이 권리를 침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탈했을 때. 그럼 대내적인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대내적인 소유자는 갑이지만 대외적인 소유자는 그럼 누구야? 을이잖아요. 그럼 갑은 대외적으로 병에게 야, 내 물건 왜 건드려? 임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다가 네가 뭔데 임마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는 누가 행사해야 되는데? 을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목적물 돌려받는 것이고, 갑은 그러면 을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위 행사는 할 수 있다. 대위 행사는 할 수 있으되 직접은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관계가 과거에는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법률관계가 지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게 일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없대요. 다만 이게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든지 아니면 종중의 그 대표자에 대한 명의신탁 또는 종교단체가 그 종교법인의 명의신탁 있죠. 종교법인 그 산하단체가 종교법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종전 판례 이론이 여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게 강제집행 면탈이나 또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강제집행 면탈 또는 세금 포탈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종전 이론을 적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무효로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에게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이 물건을 취득한 제3자가 침해하게 되면 부인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야 되는데, 부인이 행사하지 않으면 남편은 대위 행사해야지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종전의 판례 이론이 그대로 지금 법에 적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무효로 보지 않는 명의신탁이 있어요. 특례가 적용되는 명의신탁이다 라고 해서 종중과 그 대표자, 그 다음에 배우자 상호 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그 법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 아시겠죠?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가면 거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거기 서설이나 명의신탁 제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그냥 필요하다. 뭘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 판례 이론 있죠? 찾으셨어요? 네, 거기 3번으로 바로 가세요. 3번. 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대 종전 판례 이론에 의해요.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 그러니까 신탁자니까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대외적으로는요.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는 동그라미 2번에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 그래요. 그럼 제3자가 물권적 제3자가 그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을 때, 침탈 내지는 침해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억에 제3자가 목적 부동산을 불법 점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수탁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찾으셨죠? 따라서 신탁자는 직접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없고 수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거 하나 챙겨 놓으시면 돼요. 대내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본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의 논의다 라고 해서 이 법은 95년 7월 1일자로 제정이 됐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십니다. 95년 7월 1일자. 그 명의신탁은 금지가 된다. 제2조에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명의신탁의 약정이 뭔지,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는 누구고 수탁자는 누구고 실명 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나와 있죠. 네, 그래. 신탁이다. 누가 신탁자야? 맡긴 사람. 누가 수탁자예요? 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수탁자. 자기 명의 없이 타인의,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맡긴 사람이 누구죠? 신탁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실명 등기라고 하는 게 뭐죠? 이때는 이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걸 실명 등기라고 하죠. 자, 그런 정도고요. 적용 대상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타 물건의 등기, 또 가등기에도 적용한다. 그렇죠? 모든 등기가 다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니은에 보시면 등기가 가능한 권리 중에서 임차권이나 권리질권은 실명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있죠?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해 두시고요. 본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 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상 신탁약정에 기초해서 재산관리를 위임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건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명의신탁이잖아요. 그 권리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신탁법, 신탁업법상 신탁임을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위임 약정을 명의신탁약정, 즉 금지되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한 명의신탁 같으면 그 취지를 등기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투기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금방 얘기했듯이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한 명의신탁은 그 취지를 등기하면은 무효로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 담보 목적의 양도 담보 있죠. 우리 방금 앞에서 봤듯이 그 양도 담보다라고 하는 건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죠. 이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얘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동그라미 2번에 상호명의 신탁 있잖아요. 그죠? 상호명의 신탁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투기적 거래가 될 수 없거든요.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이게 1000제곱미터예요.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지네들끼리는 구분 소유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반씩 이렇게 해서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대요. 여기 지분 얼마요? 500. 여기 지분은 500이잖아.
실제로 여기 와도 얼마예요? 반으로 나눴으면 500, 500이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각각 500제곱미터씩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 목적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지분이 똑같은데. 아시겠죠? 이제 뒤에 가면 이 상호명의신탁이다라고 하는 건 공유관계가 이미 분할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고 서로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시면요. 실제로 이게 현상적으로는 이건데 표시만 이렇게 놨다 그런 얘기잖아요. 구분소유적 공유는 표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공유자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공유관계는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갑이 여길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을이 여길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이걸 뭐라 그런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다라고 해서 이걸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부적으로 보면 이 등기 내용 잘 볼게요. 등기 내용은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보면 갑하고 을이, 여기도 갑하고 을이 각각 250, 250씩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실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표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분할 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거니까 지분 반환 청구하고 을도 갑에게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분할이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분 반환 청구해서 반환 받으면 되는 것이지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은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나눴다가 구분적으로 확실히 분리가 돼 버리죠. 그럼 갑이 을에게 얼마요? 250의 지분 반환, 을이 갑에게 250의 지분의 반환을 청구해서 반환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걸 뭐라고 부르고 상호명의신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눈에 나타난 현상, 실제 권리관계 보면 이게 뭐죠? 구분소유적 공유잖아. 구분소유하고 있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여기는 지금 투기 목적이 하나도 없죠. 이걸 통제할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 지분이나 여기 지분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무효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법의 적용 대상 제외를 대상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이거는 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취지를 등기하게 되면 무효로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적용 특례인데, 원래는 실명 등기해야 되지만 실명 등기하지 않아도 무효로 보지도 않을 거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건데요. 종중이죠. 종중.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이외의 자, 종중 이외의 자는 누구예요? 장손, 종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명의로 등기한 것. 그래서 여기는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유효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관습적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전 명의로 등기하기보다는 종손 명의로 등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배우자에 대한 특례도 동그라미 3번에 나오죠.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된다. 법률상 배우자에만 해당하고요. 명의신탁 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서 무효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이 나요.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엔 명의신탁 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사실혼의 배우자하고 법률혼을 했대죠. 그죠? 사실혼의 배우자가 법률혼을 했다. 그러면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다라고 하는데, 그 실명등기는 이게 95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어요. 지금까지 명의신탁은 유효였지만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무효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무효로 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 1년 안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찾아다가 네 이름으로 등기해라 라고 하는 거야. 1년의 유예기간. 아시겠죠? 그러면 그 전에 명의신탁은 유효였지만 그 이후부터 명의신탁은 이제 뭐라는 얘기예요? 무효다. 그 전에 했던 것도 무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 등기로 전환해라 라고 했던 거고요. 넘겨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인데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죠. 명의신탁 이제 못하도록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효죠. 그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명의신탁 약정 내지 그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자, 요걸 지울게요. 여기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였잖아요. 종전의 판례 이론이요. 근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면 갑하고 을의 명의신탁이 부부 아닙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했대요. 약정을 하고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 약정은 뭡니까? 무효입니다. 옛날에는 유효였는데 무효니까 이 등기도 뭡니까? 무효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겠죠. 얘는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등기도 무효등기죠. 그러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을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병이 있다는 거야. 병은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이거 말소하기 전에 얘 이름으로 등기했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소유권 취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주 특이합니다.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했죠. 그래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행위했답니다. 제3자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요. 이런 명의신탁 하지 말라고 이런 제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좀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유권의 현상을 많이 침해하는 듯한 이런 법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이렇게 보면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명의신탁을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얘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즉 신탁부동산이라는 걸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얘는 소유권 취득해요. 다만 적극 가담시만 뭐가 돼요? 이중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관계에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얘가 권리 취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을이 이렇게 처분행위 하기 전에 갑은 어떻게 해야 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됩니까? 명의신탁은 무효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무효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그냥 무효등기야. 그러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이게 출제지문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명의신탁의 유효과 법률관계 정리인데요. 이전형 명의신탁이다. 양자간의 명의신탁이에요.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을 명의로 등기했답니다.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등기도 무효죠. 그래서 거기 2번 체크하십니다.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을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예요. 맞죠? 다만 적극가담심한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자간의 명의신탁인데요. 이 3자간의 명의신탁이 중간생략등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다가 병을 집어넣어요. 자, 갑하고 을이 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지 이름으로 등기하기가 좀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갑이 다시 을을 찾아가요. 병이지 을을 찾아갑니다. 을을 찾아가서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약정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병한테 산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네 이름으로 좀 등기 좀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일로 이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을 명의로 뭐가 된다고요? 등기가 된다. 라고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을은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고요. 갑은 소유권 취득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예요. 왜냐면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되는데 아직 등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이 계약 자체는 효력 여부에 흠결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소유자도 아니죠. 자, 그럼 이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병이 소유자인 거예요.
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요. 병이 소유자인데 그럼 병이 을에게 무효등기 말소하고 소유권 반환해라 라고 할 수 있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 명의로 등기를 회복해 오면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까 안 할까? 안 해. 병은 귀찮아요. 왜냐하면 둘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을 이름으로 좀 해달라며. 그래서 해줬더니 또 나중에 이거 말소해서 자기에게 이전해달래. 그럼 병 그거 안 합니다. 귀찮아서. 한 번 해줬으면 됐지 뭘 자꾸 지랄이야. 그러고 말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갑이 병을 대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하게 되면 얘 이름으로 등기가 회복될 거 아니냐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청구하는 걸 대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잖아요. 무효죠.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에 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없어. 다만 을이 자기가 알아서 얘한테 등기를 이전해 줬대요. 등기를 이전해 줬으면 얘는 원래 실체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잖아요. 계약이 유효니까. 실체권리 관계와 뭐가 일치해 버렸어? 등기가 일치하게 되면 그 등기는 또 유효가 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도인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매도인 병과 수탁자 을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에 수탁자 을의 명의로 등기를 격려한 것이다. 자, 법률관계 거기 보니까 병 매매계약은 갑하고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명의 신탁자는 매수인 갑이고요. 명의 수탁자는 등기 명의인 을이죠. 둘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했죠. 그 약정은 무효다.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형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갑과 을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가 맞죠? 무효. 병에게서 을로의 이전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넘겨보시고요.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갑과 병 사이에 매매는 유효죠.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효인 계약이니까 당연히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갑은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병을 대위해서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구하고 다시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자 A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거기서 제3자는 누구하고?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A는 제3자 A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병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고요. 또 만일 을이 자의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면, 을이 갑에게 스스로 줬대요. 하였다면 이는 실체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서 유효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여기 간단한 그림이죠. 여기 지금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을 위명이라고 하죠. 계약명의신탁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똑같이 병하고 갑을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병하고 갑이에요. 둘 사이에 계약한 건 아닌데 갑이 을을 만나갖고 둘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약정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병하고 가서 뭐 해라? 계약도 해라. 그리고 내가 뭘 지원해 줄게? 그 매수 자금을 지원해 줄게. 계약해라.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야. 내 건지 알지? 그랬더니 을이 뭐래요? 네, 잘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이름으로 가서 등기 좀 해. 계약도 하고. 그래서 병하고 을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해준 거죠. 이행을 해주니까 을 명의로 뭐가 된 거야? 등기가 된 거죠. 계약의 당사자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버리는 거고 얘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갑이 쳐다보니까 짜식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갖고 어이 부동산 내 건지 알지? 그러면 을이 뭐래요? 왜? 그런다고. 그 왜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명의신탁의 약정이 이건 뭐야? 무효잖아요. 무효죠.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무효니까 얘는 얘한테 이제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야? 내 물건 내놓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뭐만 달라고 하냐면 이 매수 자금 있잖아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매수 자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근데 매수 자금을 얘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 매수 자금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이거만. 그러니까 갑은 매수 자금만 얘한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이 갑에게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는 거예요. 얘한테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거야? 이건 대물 변제로 볼 수 있잖아요. 원래 뭐 줘야 되는 거죠? 매수 자금을 줘야 되는데 매수 자금 대신 뭘 줄 수 있어? 물건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반환했다면 이거는 대물 변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둘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럼 이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알았으면,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선의인 경우에 이거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형이고 요거는 뭐예요? 위임형. 얘한테 위임했잖아.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 여기는 계약자가 누구죠? 갑이잖아. 여기는 계약자가 누구야? 을이죠. 그러니까 계약 명의 자체를 신탁했다. 여기는 등기 명의만 네 이름으로 하자. 그러니까 등기 명의 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이라고 하고, 요거는 네가 가서 계약해라.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 위임형이죠. 대리인 자격으로 갔다라고 해서 위임형이다.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인데, 이때도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위임 계약도 일부 무효 범위에 따라서 무효가 되고, 갑은 을을 상대로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입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자금 지원해 준 거, 저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자금도 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자금을 줬으니까 자금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혹시 병이 선의인 경우에 매매와 등기는 유효하므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인데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인 거예요. 또 병이 악의인 경우에 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병이 보유한다. 이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얘가 악이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또 수탁자 을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 A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또 수탁자 을은 매수자금 반환에 가름하여 목적물 자체를 대물 반환 형식으로 신탁자 갑에게 반환할 수는 있다. 그런 경우에 그 효력은 무효라 볼 수 없죠. 대물 변제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제가 여기 볼게요.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는 명의신탁이 유효였다 그랬어요? 무효였다 그랬어요? 유효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저거 한번 볼게요. 저쪽에 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이때 있었다고. 여기서 갑, 을 이렇게 썼대요. 명의신탁이 이때 있었다고. 명의신탁이 이때 있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 이름으로 등기를 갖췄답니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든 등기 명의신탁이든 따질 게 없어요. 명의신탁이 이때 있었으면 이건 유효잖아. 명의신탁은 유효죠. 그리고 둘이 계약을 했던, 이쪽으로 가서 계약을 했던 얘 이름으로 등기를 갖췄대요.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갑은 얘한테 명의신탁을 어떻게 하고 해지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 자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명의신탁 해지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야. 해지를 해야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해지하지 않은 상태, 현재 그럼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데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약정은 인재와학건 지금 뭐죠? 무효잖아. 이건 무효. 무효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인 계약을 어떻게 해지하냐고. 그러면 해지해서 무효로 만들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됐든 어쨌든 무효가 됐으니까 반환 청구해야 되죠.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 매수 자금을 반환 청구하느냐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원래 이때도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었죠. 이때는 해지를 해서 무효로 만들고 반환 청구할 수 있었는데 해지하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효를 기초로 매수 자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실명법 이전에 있었던 명의신탁이면 그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지하고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명의신탁이 이 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해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부동산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이 실명법 이후에 있었으면 그 약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고 그건 금지할 것이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제3자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되겠지만 이 법 적용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있었다. 그럼 그때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것이다.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실명법에 관한 시행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자체를 부당 이득하였다고 본다. 부동산 자체를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제3조 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실명법 이전에 있었고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명의신탁은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등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부동산 자체를. 하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명의신탁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 구성이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명의신탁 아까 설명을 했죠. 대내적으로는 뭐예요? 대내적으로는 구분소유야.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동소유고. 아시겠죠? 예, 그런 관계. 그럼 서로 간에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고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랬죠? 자, 돼서요. 이제 부동산 실명법 했고요. 넘겨보시면 집합건물법 나오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오죠? 예,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